온산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속에는 자신의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산 하면 또 공업 도시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때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좀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도 활성화되면서 울산이 다시 이제 제2의 공업화의 상징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고 산업 수도로서 위상을 되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된 도시거든요. 아주 이 영광 속에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또 어떤 아픔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비롯해가지고 공장이 막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반세기 전에 생활터를 다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너무나 많은 도시가 울산이다. 대한민국 경제 부국의 모든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울산 실향민들의 피땀 눈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그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최전선에서 견인하고 있는 온산항인데요. 이 일대에 중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항만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옆에는 바다도 있고 또 공장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 온산은 어떤 곳인가요? 이 온산은 예전에는 그냥 온양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있었어요. 1914년에 이게 온산으로 분할이 됐죠. 이 온산이라는 곳은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제 장생포가 있고 아래쪽에는 서생 쪽이거든요. 그 위쪽으로는 웅촌, 청량이고 여기가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대의 선사인들의 유산들이 발굴이 됐어요. 특히 이 해안은 간절곶 같은 곳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태화강 밑에 돛질산까지 끝없이 곳이 펼쳐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경인 해안, 그곳의 중심이 바로 온산 이 바닷가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공장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 공장 단지가 조성이 됐나요? 이게 국가산업단지거든요. 네. 울산은 1962년 1월에 공업센터로 지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업센터로 지정해가지고 선진항구, 공업항구, 근대화의 기수 이런 이름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제일 앞장섰던 도시거든요. 1962년에 특별건설국이라는 이름의 국가기관을 울산에 별도로 설치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울산 특별건설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울산 미포 국가산단 그리고 1974년에 온산 국가산단 이 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기반을 활성화시켰죠.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던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차이가 있나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1962년에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되고 나서 울산과 미포 국가산단이 처음 이제 개발이 됐어요. 지금 연포동,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저 부곡동, 고사동 일대 쪽에 석유화학공단 이 일대 모두 다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로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주도했던 그런 곳이고 그게 성공을 이루니까 중화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산공단을 비철공금속 중심 공업단지로 또 지정을 했어요. 그게 온산 국가산단이고 1974년 무렵인데 이 무렵부터 이곳이 이제 대한민국 비철금속의 상징처럼 됐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수출 여건으로서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 원래 이제 이곳에 온산 일대에 있던 19개 동네 마을이 있었어요.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면서 싸그리 다 전부 소개 작전으로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군사 작전 하듯이 싹 없어졌고
그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박정희 장군이 이제 납도에 와가지고 울산공단 버튼을 누르거든요. 기공식을 하거든. 아, 네. 그때 전부 와가지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 그분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분들이 한 10년 지나가고 전부 고향을 다 잃어버렸죠.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많은 실향민들이 생겼는데요. 그중에는 고향을 잃을 뻔했던 바위도 있습니다. 공단 주변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장 주변에 이렇게 특이한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곳이 우리 동해안가에서 굉장히 귀중한 타포니 해안이거든요. 타포니가 뭐냐면 네. 바위 자체가 풍화작용이 특수하게 빨리 일어난 지형을 타폰이라고 해요. 구멍이 숭숭숭 뚫렸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기암 괴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이제 타포니 해안의 특징이고, 여기 보면 엄청나게 기괴한 모양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바로 저기에 보이는 것이 범바위, 이제 차일함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기암 괴석들은 보존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 한국과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이곳을 조사하면서 그냥 흔한 타포니 해안이 아니고 독이 드문 타포니 지형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막 매립 공사를 할 때 이게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었는데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바위가 이 마을에서 자랑이었겠네요. 당연하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마도 대한민국 해안에서 가장 1등 해안이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타포니 해안의 수많은 그런 어떤 기암 괴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그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이런 곳이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공단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변모가 되든지 꾸밀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이라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곳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바위는 고향에 남을 수 있었지만 온산 일대 주민들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고향을 잊지 않으려는 그들을 위해 화산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이 공장 지역에서 조금 쭉 올라와 보니까 엄청 큰 망향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마을들이 엄청 많았겠어요. 그렇죠. 울산의 가장 대표적인 망향비가 두 개가 있거든요. 공단이 세워지면서 성암동 쪽에 망향비, 그리고 여기 온산 화산에 망향비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화산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중에서 보면 이곳은 완전히 섬이에요. 이 화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데는 공장입니다. 이곳은 2010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만들어진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곳에 막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고향을 다 잃고 떠났는데 일부 아직 몇몇 사람들은 남아서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흔적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0년에 이곳에 망향비 흔적이라도 남기자 해가지고 망향비를 세우고 쭉 돌아가면서 19개 마을, 사라진 마을들의 옛날 사진을 전시해가지고 흔적을 남기고 있는 굉장히 씁쓸한 곳입니다. 19개 마을이 사라졌다고 완전히 하셨는데요. 사라졌죠.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그때 그 마을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사라졌어요. 뭐 옛날에 살았던 동네인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하지만 실제로 옛날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 위성 사진 두 개를 딱 겹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또 바다 쪽이 매립이 꽉 됐거든요. 그리고 공장들이 막 그 뒤에 들어섰기 때문에 흔적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고향의 풍경은 실향민들에게 추억 속에서만 그릴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고향은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슬픈 단어로만 남았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 온산은 어떤 풍경이었나요? 이곳은 바다 보이는 저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마을이 쫙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 어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특히 보거가 우리나라의 밀복 가운데 한 80%가 이 앞바다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그 밀복들을 잡으면 전부 또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그래서 우봉리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높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사람들도 여기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확량도 좋았고 산물도 농수산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살기에 좋은 마을이었다 이랬는데 1970년대 이곳에 싹 한꺼번에 이주 명령이 떨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쫓겨나갈 당시에 이것이 이제 공해병과 연관돼 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이주가 결정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낳았고요.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고향을 잃은 이들에게 닥친 시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온산 공해병이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병인가요? 이제 그게 온산병이거든요. 온산병이 이제 처음 뉴스로 등장되기 시작한 게 1980년대예요. 그때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거든. 일본은 우리보다 한 세기 전부터 막 중화학공업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해병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4대 공해병 하면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타이병, 미나마타병 이런 병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카드뮴, 하나는 수원과 관련된 그런 그 병들인데 그게 울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의 그 당시에 초창기 환경운동, 이 사람들이 온산에 전부 다 몰려왔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뉴스가 됐거든요. 1980년대에 그런 이야기가 막 거론이 되면서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온산병이라는 것은 검색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승전결, 뭐 과정과 결과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의학계라든지 보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단이나 검사를 확실하게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여기 있는 온산에 있는 초등학교, 뭐 당월 초등학교 뭐 몇 개 있어요. 학교에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이제 지표 조사를 해본 거죠. 설문조 해보니까 그때 한 반에 한 5, 60명 됐는데 절반이 예상이 손을 들었는 거라. 그때 우리 사진을 보면은 애들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막 나와요. 그게 이른바 온산병. 그리고 이 온산병 때문에 울산 이꼴 공해병, 울산 이꼴 공해 이렇게 완전히 전국적으로 막 이름이 타버렸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규명 그리고 어떤 결과 처리 이런 게 제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보지만 환경이 옛날처럼 숨을 못 쉴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향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대한민국 경제 부국. 이제는 고향 묻은 애환을 달래주는 망향비만이 남아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산공단, 우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온산공단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은 단어입니다. 네 글자지만 이 네 글자에 우리가 담겨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거든요. 올해가 공업센터가 출범한 지 62년이 되는 해인데요. 62년 동안 이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 근대화의 중심이 됐고 수출 여건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런 영광 뒤에 가려져 있는 게 뭐냐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사람들, 이런 실향민들의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공간, 110만 울산 시민들 중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실향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의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여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석 하나 덜렁 세운다고 그게 기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전시하는 전시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이곳에 땅을 파헤치고 공장을 건설해서 부를 창출한 기업들의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발전 그리고 또 공업화하면 울산인데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영광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모든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빛보다 그늘이 더 깊은 법입니다.